내가 죽은 날 아파트 단톡방엔 내 부고보다 헬스장 회원권 양도 공지가 먼저 올라왔다. 그린파크 아파트 3단지 803동 단톡방 오전 9시 47분. 황미숙 1702호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사 가게 됐어요. 헬스장 회원권 3개월 남았는데 양도하실 분? 최보령 1506호 축하드려요. 어디로 가세요? 황미숙 판교 쪽이요. 남편이 승진해서. 박수진 1203호 회원권 얼마예요? 황미숙 15만 원이요. 원래 30만 원인데 반값. 그리고 정확히 3분 뒤. 박철수 관리사무소 803동 주민 여러분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1505호 김삼수님께서 오늘 오전 엘리베이터 사고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단톡방이 3초간 멈췄다. 최보령. 이정희 1402호 헐. 한영심 1804호 어머나. 박수진 삼순 언니가요? 그리고 정확히 2분 뒤. 최보령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참, 오늘 분리수거 안 하신 분 누구세요? 경비 아저씨가 계속 전화하시네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여기선 죽어도 할 말이 있다. 24시간 전. 삼순아,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헬스장 탈의실에서 영심이가 물었다. 나는 거울을 보며 대충 답했다. 그냥 잠을 못 잤어. 어제 또 빚쟁이한테 전화 왔거든. 아직도 얼마나 남았는데? 5천만 원. 응. 영심이는 입을 다물었다. 우리 동네에서 5천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엄청난 돈이었다. 특히 나처럼 남편 없이 반찬 가게 하나로 버티는 사람한테는. 그래도 너 반찬 가게 잘 되잖아. 조금만 버티면. 영심아, 이자가 얼마인 줄 알아? 매달 80만 원씩 나가. 원금은 꿈도 못 꿔. 영심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매달 200만 원짜리 필라테스를 받는 사람이었다. 내 고민을 이해할 리 없었다. 그때 탈의실 문이 벌컥 열렸다. 언니들, 이거 봤어요? 수진이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이밀었다. 익명 제보 803동에 불륜남녀 있대요. 남편 몰래 만난다는데, 크크. 영심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그 불륜남녀 중 한 명이 영심이라는 것을. 누구래요? 영심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모르죠. 익명이잖아요. 수진이는 순진하게 웃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불륜남이 내 조카 민석이라는 것도. 그리고 영심이가 지난 3개월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필라테스 간다며 나가서 싫은 모텔에 간다는 것도. 왜냐하면 내가 목격했거든. 지난주 목요일 나는 반찬 배달을 하다가 우연히 봤다. 영심이가 나오는 모텔 앞에서 내 조카 민석이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걸. 삼순 언니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영심이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그 눈빛에는 애원과 경고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나는 몰라. 나는 웃으며 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영심아, 나도 돈이 필요해. 미안하지만 내 비밀값을 받아야겠어. 저녁 7시 나는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다. 빚 때문에 못 살겠다. 보험금이라도 철수에게 남기고 싶다. 보험금 5억. 내가 15년 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이었다. 수령자는 박철수.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이자 내 옛 남자친구. 남편이 알면 발광했을 테지만 남편은 이미 5년 전에 다른 여자 따라 도망갔다. 철수는 그때 나를 위로해줬다. 그리고 나는 충동적으로 보험 수령자를 그의 이름으로 바꿔버렸다. 죽으면 철수한테라도 뭔가 남기고 싶어. 하지만 오늘 나는 생각을 바꿨다. 수진이가 웃는 걸 봤기 때문이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그녀가 지친 얼굴로도 아들한테 엄마 왔다라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그래, 나도 조금만 더 버텨볼까? 일기장을 덮고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타이머 메시지를 설정했다. 예약 전송 3일 후 오전 10시.
내용 내가 죽으면 이 메시지가 보내질 거야. 삼순이는 죽기 전날 5명에게 협박당했다. 나는 피식 웃었다. 나 죽어도 너희 편하게 안 살 거야, 크크.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내가 정말로 3일 안에 죽을 줄은. 다음 날 오전 9시 30분. 나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반찬 배달을 나가야 했는데 평소 쓰던 A동 엘리베이터가 고장이었다. 어쩔 수 없이 B동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이었다. 이상하네. B동은 맨날 고장인데 오늘은 A동이 고장이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나는 들어갔다. 그런데 15층 버튼을 누르는 순간 누군가 뛰어들어왔다. 삼순 씨, 보령이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나를 쳐다봤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화장기가 전혀 없었다. 완벽주의 보령이가 이렇게 나오다니. 보령 씨, 무슨 일이에요? 삼순 씨, 부탁 하나만 들어줘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우리 둘만 남았다. 부탁이요?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요. 우리 남편 부도 건, 딸 재수 건. 아무한테도. 보령 씨, 나는 아무한테도 안 말했어요. 거짓말. 어제 정희한테 말했잖아요. 나는 당황했다. 정희한테 말한 건 사실이었다. 어제 저녁 정희가 반찬을 사러 왔을 때 실수로 말이 나온 것이다. 보령 씨, 그건 얼마예요? 네. 얼마 주면 입 다물 거예요? 나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다. 보령 씨, 나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정이랑 얘기하다가 그냥. 거짓말. 당신 빚쟁이잖아요. 5천만 원 빚진 거 다 알아요. 순간 나는 화가 났다. 그래요. 나는 빚쟁이예요. 그래서 뭐? 당신은 거짓말쟁이잖아요. 뭐라고요? 의대생 딸 자랑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으스대던 당신. 전부 거짓말이었잖아요. 보령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만해요. 왜? 진실이 싫어요? 당신네 남편 부도 나는 것도, 빚이 2억인 것도, 딸이 재수하는 것도 전부. 그만하라고요. 보령이가 내 팔을 확 잡았다. 나는 비틀거렸다. 야, 나. 제발, 제발 말하지 말아요. 그때였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췄다. 어? 비상정지 버튼이 눌려 있었다. 보령이가 실수로 누른 것 같았다. 보령 씨, 버튼 눌렀어요.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보령이가 버튼을 다시 누르려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심하게 흔들렸다. 으악! 나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 머리가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혔다. 삼순 씨, 보령이가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엘리베이터가 다시 흔들리면서 우리 둘 다 넘어졌다. 그리고 쿵!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추락했다. 나는 죽었다. 아니, 정확히는 죽어가고 있었다. 보령이는 다친 곳 없이 멀쩡했다. 하지만 나는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 의식이 흐려졌다. 삼순 씨, 삼순 씨. 보령이의 목소리가 멀어졌다. 아, 나 죽는구나. 마지막으로 본 것은 보령이가 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었다. 저 여자,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 죽고 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나는 영혼이 되었다. 아파트를 떠돌아다니며 모든 걸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나를 볼 수 없었다. 장례식장은 한산했다. 오는 사람이라곤 수진이, 정희, 영심이, 그리고 철수 정도였다. 보령이는 오지 않았다. 당연했다. 그녀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테니까. 언니, 왜 이렇게 갔어? 수진이가 울었다. 진심이었다. 나는 그녀가 불쌍했다. 내가 빌려준 돈 500만 원. 그녀는 평생 갚지 못할 것이다. 삼순아, 미안하다. 철수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손이 그를 스쳐 지나갔다. 철수야,
괜찮아. 보험금은 내가 받아. 하지만 그는 들을 수 없었다. 영심이는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내가 자기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걸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비밀이 무덤까지 따라갔다고 안도하고 있을 것이다. 영심아, 아직 안 끝났어. 정희는 꽃을 놓고 돌아섰다. 그녀의 표정은 무표정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가 얼마나 힘든지. 정희야, 제발 이혼해. 그 남편 때문에 죽지 마. 장례식이 끝나고 3일 후, 내가 설정해둔 타이머 메시지가 단톡방에 올라갔다. 익명 계정 삼순이는 죽기 전날 5명에게 협박당했다. 단톡방이 순식간에 패닉 상태가 됐다. 최보령 뭐예요 이게? 누가 장난치는 거예요? 박수진 언니, 나 아니야. 이정희 단톡방 나감. 한영심 이건 누가 보낸 거죠? 박철수 장난이 심하십니다. 고인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메시지는 계속 올라왔다. 나는 총 5개의 예약 메시지를 설정해뒀으니까. 익명 계정 보령, 너는 삼순의 비밀을 알고 있었지. 익명 계정 영심, 너는 삼순이 내 불륜을 목격했다는 걸 알았지. 익명 계정 수진, 너는 삼순한테 500만 원을 빌렸지. 익명 계정 정희, 너는 삼순한테 나도 죽고 싶다고 문자했지. 익명 계정 민지훈, 너는 삼순한테 투자금 1천만 원을 빌리고 안 갚았지. 단톡방이 폭발했다. 그날 저녁, 보령이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남편은 회사에서 밤샘 회의 중이었고, 딸은 학원에 갔다. 혼자 남은 보령이는 소주를 마시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죽인 거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삼순의 핸드폰은 여전히 그녀의 서랍 속에 있었다. 그날 엘리베이터에서 삼순이 쓰러진 후, 보령이는 패닉 상태에서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왜 그랬는지는 자기도 몰랐다. 그냥 무서웠다. 삼순 씨가 나에 대해 뭔가 저장해뒀을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건 더 큰 실수였다. 증거인멸이 되어버렸으니까. 똑똑,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요? 나, 수진이야. 언니, 나 좀 들어가도 돼? 보령이는 황급히 술병을 치우고 문을 열었다. 수진이는 평소와 달리 심각한 얼굴이었다. 언니, 있잖아. 뭐? 나 CCTV 복구했어. 보령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진이는 노트북을 꺼냈다. 언니, 나 전 남편이 IT 엔지니어였거든. 그래서 좀 배웠어. CCTV 해킹하는 법. 수진아, 그게 무슨. 언니, 나 삼순 언니한테 500만 원 빌렸어. 근데 못 갚았어. 그래서 내가 의심받을까 봐 무서워서 진짜를 알고 싶었어. 노트북 화면에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이 떴다. 고장났다고 알려진 그 CCTV였다. 이거 고장난 게 아니라 누가 일부러 끈 거야. 뭐. 그리고 언니, 이거 봐. 영상이 재생됐다. 삼순이 엘리베이터에 탔다. 그리고 보령이가 뛰어들어왔다. 두 사람이 말다툼을 했다. 그리고 비상정지 버튼이 눌렸다. 엘리베이터가 흔들렸다. 삼순이 넘어졌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카메라 각도 때문에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언니, 그날 언니랑 삼순 언니가 같이 있었어? 보령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아, 나는 밀친 게 아니야. 그냥 말리려고 그랬는데. 언니, 경찰한테 가야 해. 안 돼. 내가 감옥 가면 우리 딸은? 우리 남편은? 그래도. 이건, 수진아,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제발.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착했다. 너무 착해서 문제였다. 알았어. 나 생각 좀 해볼게. 수진이는 노트북을 챙겨 나갔다. 보령이는 다시 술을 마셨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삼순 씨, 미안해. 진짜 미안해. 철수는 전직 형사였다.
15년 전 삼순의 남편에게 폭행당해 명예퇴직했지만 그의 본능은 여전했다. 그는 삼순의 죽음이 석연치 않다고 느꼈다. 보험금 5억. 그는 삼순이 남긴 보험 서류를 들여다봤다. 수령자가 자기 이름인 걸 보고 놀랐지만 더 놀라운 건 보험 가입 날짜였다. 15년 전. 그때는 자기와 삼순이 사귀던 시절이었다. 결혼은 못했지만 그들은 진심으로 사랑했다. 삼순아, 너 왜 이랬어? 철수는 경비실에서 CCTV 기록을 뒤졌다. 하지만 사건 당일 엘리베이터 CCTV는 고장이었다. 이상하네. 하필 그날? 그는 관리사무소 김 과장을 불렀다. 김 과장, CCTV 수리 기록 좀 보여줘요. 아, 그거요? 사건 당일 아침에 고장 신고 들어왔어요. 누가 신고했어요? 글쎄요. 기록이 없는데요? 철수는 미간을 찔렸다. 기록이 없다고? 네, 이상하죠? 보통은 다 기록하는데. 철수는 확신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이라고. 그날 밤 철수는 아파트 주차장을 돌아다녔다. 그리고 한 대의 차를 발견했다. 민지훈의 BMW 새 시리즈. 블랙박스가 작동 중이었다. 이 차, 사건 당일 주차장에 있었을 거야. 철수는 차 주인을 찾아갔다. 똑똑, 누구세요? 민지훈이 문을 열었다. 그는 놀란 표정이었다. 경비실 박철수입니다. 잠깐 블랙박스 영상 좀 봐도 될까요? 블랙박스요? 왜요? 삼순 씨 사건 관련해서요. 민지훈의 얼굴이 굳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아니. 저는 그날 집에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블랙박스 영상 보면 사건 시간대에 차가 움직였던 것 같던데요. 그건 아내가 병원 갔어요. 임신 중이거든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아내분께 확인하면 되겠네요. 네, 확인하세요. 민지훈은 식은땀을 흘렸다. 하지만 철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 아침 민지훈의 차는 주차장에서 나갔다가 30분 만에 돌아왔다. 그리고 그 시간대가 정확히 삼순이 죽은 시간이었다. 너 뭔가 숨기고 있구나. 영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불륜남 민석이 삼순의 조카가 계속 협박 문자를 보냈다. 민석 누나, 돈 안 주면 남편한테 다 말할 거예요. 민석 3천만 원이면 돼요. 어려운 금액 아니잖아요. 민석 내일까지 안 주면 진짜 말할 거예요. 영심은 화장실에 앉아 울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수진 언니, 나야. 지금 시간 돼. 할 얘기가 있어. 영심은 수진을 만났다. 동네 카페에서. 언니, 있잖아.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 삼순 언니 사건 알아냈어. 뭐? CCTV 복구했거든. 그리고 보령 언니가 그날 엘리베이터에 있었어. 영심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럼 보령이가? 응. 근데 언니, 나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경찰한테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영심은 고민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수진아, 나도 할 얘기가 있어. 응. 나 불륜했어. 수진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그 남자가 삼순 언니 조카야. 헐. 그리고 지금 그 남자가 나한테 돈을 요구하고 있어. 3천만 원. 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언니, 우리 왜 이렇게 살아? 몰라. 나도 몰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수진이 말했다. 언니, 우리 같이 해결하자. 응. 보령 언니 일도, 언니 일도 우리끼리 해결하자. 경찰은 나중에 생각하고.
영심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수진아. 괜찮아. 우리 같은 동네 사는 사이잖아. 정의는 한계였다. 남편은 여전히 자기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쌍둥이는 매일 싸웠고,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로 잔소리했다. 정의야, 애들 학원은 보냈어. 요즘 영어 학원이 중요하다며? 네, 어머니. 그리고 남편 회사 일 잘 돼? 요즘 승진 시기잖아. 네, 잘 되고 있어요. 너도 살 좀 빼. 요즘 보니까 너무 쪘어. 네. 전화를 끊고 정희는 거울을 봤다. 50살,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나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삼순이 살아있을 때 그녀는 종종 정희에게 말했다. 정희야, 너 왜 그렇게 살아? 내 인생이잖아. 언니, 나는 괜찮아. 거짓말. 넌 전혀 안 괜찮아. 보면 알아. 삼순은 죽었다. 그리고 정희는 깨달았다. 삼순이 옳았다고. 나는 전혀 괜찮지 않아.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다. 여보, 저녁 안 차렸어? 미안, 깜빡했어. 깜빡했다고. 내가 몇 시에 온다고 했는데? 미안하다니까. 아, 정말.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애들이나 밥이나. 그만해. 정희가 소리쳤다.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뭐, 그만하라고. 나도 사람이야. 나도 지쳐. 야, 너 지금. 나 이혼할래. 남편의 입이 떡 벌어졌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나 이제 못 살겠어. 당신하고. 야, 너 미쳤어? 응, 미쳤어. 그래서 이혼할 거야. 정희는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다. 남편은 황당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정희는 수진의 집으로 갔다. 언니, 무슨 일이야? 수진아. 나 집 나왔어. 헐, 진짜? 응. 나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수진은 정희를 안아줬다. 잘했어, 언니. 진짜 잘했어. 그날 밤, 새 여자 수진, 영심, 정희는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왜 이렇게 살았을까? 정희가 물었다. 몰라. 그냥, 살다 보니까, 수진이 답했다. 다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잖아. 근데 속은 다 망가져 있어. 영심이 말했다. 삼순 언니도 그랬을까? 당연하지. 언니도 빚 때문에 힘들었잖아. 세 사람은 한숨을 쉬었다. 근데 수진아, 보령이는 어떻게 할 거야? 정희가 물었다. 나도 모르겠어. 경찰한테 가야 하는 건지. 일단 보령이한테 직접 물어보자. 진실이 뭔지.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다음 날 새 여자는 보령이 집으로 갔다. 보령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문을 열었다. 언니들. 보령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보령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을 안으로 들였다. 거실에 앉자 수진이 노트북을 꺼냈다. 언니, 이거 봐. CCTV 영상이 재생됐다. 보령은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알아. 우리도 알아. 그래서 묻는 거야.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령은 한참을 울다가 말했다. 그날 나는 삼순 언니한테 부탁하려고 갔어.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우리 남편 부도 나는 것도 딸이 재수하는 것도 다 비밀로 해달라고. 그래서? 근데 언니가 나를 비난했어. 거짓말쟁이라고. 으스대지 말라고. 그래서 화가 났구나. 응.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 그리고 언니 팔을 잡았어. 그러다가 엘리베이터가 흔들렸어. 나는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려고 했는데 실수로 눌러버렸어. 그리고 언니가 넘어졌어. 머리를 벽에 부딪혔어. 피가 났어. 나는 너무 놀라서 언니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
왜 그랬는지는 나도 몰라. 그냥 무서웠어. 보령은 계속 울었다. 나는 사람을 죽였어. 나는 살인자야. 언니, 아니야. 이건 사고였어. 수진이 말했다. 하지만 나는 핸드폰을 가져왔잖아. 그건 증거 인멸이잖아. 그래도 고의는 아니었어. 언니는 그냥 실수한 거야. 영심이 말했다. 정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보령아, 우리가 도와줄게. 뭐, 경찰한테 가자. 같이. 우리가 증인이 되어줄게. 이게 사고였다고. 보령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철수는 계속 수사했다. 그리고 민지훈의 알리바이가 거짓이라는 걸 알아냈다. 민지훈 씨, 당신 아내는 사건 당일 병원에 안 갔더군요. 뭐라고요? 병원 기록 확인했습니다. 아내분 그날 병원 안 갔어요. 민지훈은 식은땀을 흘렸다. 그럼. 다른 병원에, 어느 병원이요? 그게, 민지훈 씨,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민지훈은 결국 무너졌다. 저는 그날 아침 삼순 씨를 만났어요. 뭐라고요? 주차장에서요. 저한테 돈을 갚으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협박했어요. 만약 계속 그러면 제가 아파트 단톡방에 언니 빚 얘기를 다 퍼뜨리겠다고. 철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다예요. 저는 진짜 안 죽였어요. 그 후로 저는 집에 올라갔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아내가 증인이에요. 아내가 저 올라온 거 봤어요. 철수는 민지훈의 아내를 따로 만났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맞아요. 남편은 사건 시간에 집에 있었어요. 저랑 같이.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제가 증인이에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석연치 않았다. 이 여자, 남편을 감싸고 있는 건가? 사건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실마리가 풀렸다. 택배기사 김영수 55세가 철수를 찾아왔다. 그날 제가 봤어요. 뭘 봤다는 거죠? 엘리베이터 사고 나기 직전에 보령 씨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뛰어가는 거요. 몇 시였죠? 9시 25분쯤요. 제가 택배를 들고 올라가려는데 보령 씨가 막 뛰어가더라고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그래서요? 그리고 5분 뒤에 사고 났다는 소리 들었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얘기를 왜 이제 하시는 거죠? 저도 잘 몰랐어요. 이게 중요한 건지. 그냥 보령 씨가 급한 일이 있나 보다 했죠. 다른 건 없었나요? 아, 그리고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뭔데요? 그날 아침 A동 엘리베이터가 고장이었잖아요. 근데 전날까지는 멀쩡했거든요. 제가 매일 쓰는데 철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전날까지 멀쩡했다고요? 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필 그날 철수는 확신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A동 엘리베이터를 고장냈다고. 철수는 관리사무소로 갔다. 김 과장, A동 엘리베이터 고장 신고 기록 다시 보여주세요. 아, 그거요? 말씀드렸잖아요. 기록이 없다고.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은 다 기록하는데. 맞아요.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확인해 봤는데. 뭘 확인했는데요? 그날 새벽 누가 경비실 컴퓨터를 썼더라고요. 누가요? 글쎄요. 로그인 기록이 없어요. 철수는 생각했다. 경비실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나, 김 과장, 그리고 그때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설마
철수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 기록을 뒤졌다. 그리고 발견했다. 사건 전날 밤 경비실에 누군가 들어왔다는 기록. CCTV를 확인하니 그 사람은 민석이었다. 영심의 불륜남이자 삼순의 조카. 이 자식. 철수는 민석을 찾아갔다. 그는 원룸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민석 씨, 누구세요? 그린파크 아파트 경비실 박철수입니다. 민석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일이세요? 당신 사건 전날 밤 우리 경비실에 왔죠? 아니요. 안 갔는데요? CCTV에 다 나왔어요. 민석은 당황했다. 그건 사실대로 말해요. 당신이 엘리베이터를 고장 낸 거죠? 아니요. 그럼 왜 경비실에 온 거예요? 민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고모부한테 돈을 빌리려고요. 경비실에? 네. 근데 철수 아저씨가 안 계셔서 그냥 갔어요. 거짓말 마세요. 당신 경비실 컴퓨터를 썼잖아요. 그건 뭘 했어요? 엘리베이터 시스템 해킹했어요. 민석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고장냈어요. 철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왜? 고모가 제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영심 누나와의 불륜을. 그래서 협박하려고 했어요. 돈을 받으려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고장냈다고요? 네, 고모를 겁주려고요. 비동 엘리베이터가 오래됐잖아요. 거기서 멈추면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제 말을 들어줄 거라고. 하지만 고모는 죽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진짜로 죽을 줄은. 저는 그냥 겁만 주려고. 민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철수는 경찰에 신고했다. 3개월 후 법정이 열렸다. 피고인 최보령 과실치사. 민석 업무상 과실치사 방조. 검사는 보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민석에게는 징역 2년. 하지만 변호인은 주장했다. 보령 씨는 고의가 없었습니다. 단지 실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민석 씨 역시 삼순 씨가 죽을 줄은 몰랐습니다. 증인으로 수진, 영심, 정의가 나왔다. 보령 씨는 좋은 사람입니다. 단지 너무 힘들었을 뿐입니다. 삼순 언니도 이해했을 거예요. 언니는 착한 사람이었으니까. 판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판결했다. 피고인 최보령, 업무상 과실치사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민석, 업무상 과실치사 방조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보령은 법정에서 오열했다. 미안해요. 삼순 씨, 정말 미안해요. 보령은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그녀를 안아줬다. 여보,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고마워. 딸은 재수를 접고 취업 준비를 시작했다. 보령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영심은 남편에게 불륜을 고백했다. 남편은 분노했지만 결국 용서했다. 이혼하면 재산 반토막이잖아. 그냥 다시 시작하자. 영심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정희는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남편은 거부했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예요. 그녀는 작은 카페를 차렸다. 이름은 정인의 카페. 장사는 잘 안 됐지만 그녀는 행복했다. 수지는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고 IT 학원에 등록했다. 나도 제대로 된 직업을 갖고 싶어. 아들은 엄마를 응원했다. 엄마, 파이팅! 철수는 삼순의 무덤을 자주 찾았다. 삼순아, 보험금 5억 내가 잘 쓸게. 내가 원하던 대로. 그는 보험금으로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다. 이름은 삼순 도서관. 민지우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아내는 이혼을 결심했다.
당신, 더는 믿을 수 없어요. 그는 혼자 남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민석은 영심에게 사과했다. 누나, 진짜 미안해요. 영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돌아섰다. 민석은 고모의 무덤을 찾았다. 고모,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린파크 아파트 3단지 803동 단톡방. 이름이 바뀌어 있었다. 803동 막장 주부들. 최보령 오늘 저녁 같이 먹을 사람? 박수진 나 IT 학원 끝나고 갈게. 이정희 내 카페에서 하자. 오늘 새 메뉴 나왔어. 한영심 내가 쏜다. 와인 사갈게. 일금 사. 그날 저녁 내 여자는 정희의 카페에 모였다. 언니들 건배. 건배. 와인 잔이 부딪혔다. 근데 있잖아. 수진이가 말했다. 우리 이렇게 모인 거 삼순 언니 덕분이지? 맞아. 보령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언니가 아니었으면 나는 계속 거짓말하고 살았을 거야. 나도. 영심이가 말했다. 나도 계속 불행하게 살았을 거야. 정희가 덧붙였다. 언니가 우리를 깨워준 거야. 내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동시에 웃었다. 그래도 우리 이렇게 모였잖아. 맞아. 우리 친구잖아. 응, 친구. 그날 밤 카페 문을 닫고 내 여자는 헤어졌다. 정희는 카페를 정리하다가 창밖을 봤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는 젊은 부부가 보였다.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인가? 부부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정희는 피식 웃었다.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려줘야 하나? 엘리베이터 안. 젊은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다. 여보, 이 아파트 괜찮아? 응, 조용하고 좋은 것 같아. 근데 여기 무슨 사건 있었대? 사건? 응,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이 죽었다나 봐. 헐. 남편은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그리고 갑자기 불이 꺼졌다. 뭐야? 여보, 무서워.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들린 것 같았다. 그래, 새로 오셨구나. 환영해요. 803동에. 여긴 말이야. 죽어도 할 말이 많은 곳이거든. 엘리베이터 버튼 숫자가 깜빡거렸다. 15, 14, 13, 12. 그리고 갑자기 15층으로 다시 올라갔다. 부부는 비명을 질렀다. 으악.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정상적으로 멈췄다. 문이 열렸다. 복도는 조용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 여보, 방금 뭐였어? 몰라. 그냥 착각인가? 부부는 불안한 표정으로 집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803동 단톡방에 새 멤버가 추가됐다. 신규 입주자 1508호 안녕하세요. 오늘 이사 왔어요. 잘 부탁드려요. 최보령 환영합니다. 박수진 어서 오세요. 이정희 언제 커피 한 잔해요. 한영심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일금 5. 카메라는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줌인한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 있다. 그리고 문 옆 벽에 누군가 낙서를 한 흔적이 보인다. 작은 글씨로. 죽어도 할 말이 있다, 삼순. 카메라가 멈춘다. 삼순의 독배. 나는 죽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왜냐하면 내 죽음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으니까. 보령이는 거짓말을 그만뒀다. 영심이는 진실을 고백했다. 정희는 자기 인생을 되찾았다. 수진이는 꿈을 찾았다. 그리고 철수는 나를 기억해줬다. 그걸로 충분하다. 사람은 죽어도 남는 게 있다. 기억, 사랑, 그리고 할 말. 나는 죽었지만 아직도 할 말이 많다. 이 아파트에서, 이 사람들과. 그래서 나는 떠나지 않는다. 여기 있을 거다.
803동에 죽어도 할 말이 있는 곳에 1년 후 그린파크 아파트 3단지 803동 단톡방 새 경비원 김민수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 부임한 경비원 김민수입니다. 최보령 반갑습니다. 박수진 철수 아저씨 어디 가셨어요? 김민수 퇴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건강 문제로. 한영심 이정희 연락처 아세요? 김민수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내 여자는 철수를 찾아갔다. 작은 병원에서 그를 만났다. 철수 아저씨, 너희들. 철수는 창백한 얼굴로 미소 지었다. 태암이야. 말기. 헐, 괜찮아.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수진이가 울먹였다. 아저씨, 아직 젊으신데. 젊어? 나 벌써 62살이야. 충분히 살았어. 철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삼순이, 곧 만날 것 같아. 반갑겠지? 내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2주 후 철수는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803동 주민들 대부분이었다. 좋은 분이셨는데 진짜 착하셨어. 보령은 철수의 영정 앞에서 절을 했다. 아저씨, 삼순 언니 만나면 제가 미안했다고 전해주세요. 그날 밤 내 여자는 삼순의 무덤을 찾았다. 그리고 옆에 새로 만들어진 무덤을 봤다. 박철수 지뮤. 언니, 철수 아저씨가 옆에 오셨어. 수진이가 말했다. 이제 둘이 함께 있겠네. 영심이가 덧붙였다. 좋겠다.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정희가 미소 지었다. 내 사람은 한참 동안 무덤 앞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고마워, 얘들아. 너희 덕분에 나는 행복했어. 내 사람은 동시에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지금 뭔가 들렸어? 응. 나도. 삼순 언니 목소리 같았는데 나도 그렇게 들렸어. 내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며 웃었다. 언니가 지켜보고 있나 봐. 그런 것 같아. 5년 후 그린파크 아파트 3단지는 재건축이 결정됐다. 803동 주민들은 모두 이사를 갔다. 마지막 날 내 여자는 다시 모였다. 여기서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보령이가 말했다. 그러게. 나는 여기서 인생이 바뀌었어. 정희가 답했다. 나도. 수진이가 덧붙였다. 우리 모두. 영심이가 마무리했다. 내 사람은 803동 건물을 올려다봤다. 삼순 도서관이라는 간판이 아직 걸려 있었다. 이거 새 아파트에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래야지. 삼순 언니 기념관 같은 거 만들자. 좋아. 내 사람은 웃으며 헤어졌다. 그날 밤 철거 직전의 803동 건물. 엘리베이터 문이 저절로 열렸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1층, 5층, 10층, 15층, 그리고 멈췄다. 문이 열렸다. 복도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남자와 여자. 그들은 손을 잡고 걸어갔다. 그리고 사라졌다. 카메라는 엘리베이터 벽을 비춘다. 여전히 남아있는 낙서. 죽어도 할 말이 있다, 삼순. 그 밑에 새로운 글씨가 추가되어 있다. 그리고 사랑도 철수.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한다. 803동 건물 전체가 보인다. 그리고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진다. 이 드라마는 허구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죽어도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의